네, 안녕하세요. 제가 IT 용어 관련돼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을 주시라고 했는데 뭐 몇 분께서 이렇게 질문을 주신 것을 요거에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프론트엔드, 백엔드에 대한 질문이 좀 있었는데 로드맵 관련돼서 얘기를 어, 질문을 주셨고 그때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런 질문이 하나 있었고 서버 데이터베이스, 특히 백엔드가 그걸 능통해야 한다, 뭐 응용을 잘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그리고 인터페이스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되게 다 좋은 질문이고요. 그 밖에 댓글 주신 분들 되게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프론트엔드, 백엔드 개념 뭐 간단하게 지루할 수 있지만 잠깐 설명드리면 이렇게 앱이나 웹의 일종의 화면들을 이제 프론트엔드라고 말을 하고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자, 그리고 백엔드는 되게 요즘은 이제 API 서버 그리고 그것과 연결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이쪽이 아무래도 이제 백엔드 이쪽이 프론트엔드겠죠. 물론 조금 다소 이제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API 통신도 하지만 이 화면을 구성하는 이게 이 화면들은 또 웹이거든요. 웹. 이것도 이제 네이티브 웹도 있지만 앱은 두 가지잖아요. 네이티브가 있고 네이티브가 아닌 하이브리드나 웹앱 방식이 있잖아요. 자, 네이티브의 차이는 이 안에 이 앱 안에 코드가 화면 코드가 들어가느냐, 화면 코드가 들어가면 네이티브, 안 들어가면 이제 다른 방식들을 쓰고 있어요. 그 중에 웹앱 방식이라면 이 화면들은 또 그 서버의 화면을 그대로 보여줄 상황일 거예요. 자, 이런 식의 내용들이 있을 수가 있죠. 완전히 프론트엔드 개발 이지만 서버에서 그 소스가 이제 올라가고 이 화면을 제공해 줘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 이 화면 어쨌든 화면을 개발하고 있는 부분이 프론트엔드 개발. 여기도 마찬가지. 이 뒤에 API 서버든 이 백엔드 서버든 이런 서버들 위주의 개발들 서버 간에는 통신이 됩니다. 통신. 그런 경우를 다 포함해서 DB까지 이거를 백엔드.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차이는 여기 프론트엔드는 뭐 비슷한데 백엔드 경우에 이 백엔드 개발이 있고 이러한 시스템들을 구성하는 약간 엔지니어적인 성격이 있어요. 물론 요즘은 데브옵스 시대고 클라우드가 잘 돼 있어서 백엔드 개발자가 엔지니어도 하면서 이 인프라도 구성할 수 있다고는 보입니다. 근데 조금 큰 조직에서는 이 역할자가 좀 나뉘어져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애저나 AWS에 그런 서버들을 설정하는 그 담당자가 있고 이것들을 더 큰 조직은 CI/CD라고 해서 배포 이 서버로 이 개발된 소스를 이렇게 올리는 것을 뭐 자동화한다든지 배포를 진행한다든지 하는 일을 하는 것이 별도로 좀 나뉘어져 있어요. 이거 데브옵스 엔지니어라고도 부르고요. 자, 그러면 자, 이 질문을 하면 좀 구분이 딱 될 거예요. 자, 구분이 되려나 안 되려나 모르겠네. 자, 쿠버네티스, 네티스를 잘 알아야 되는 사람. 이러고 하면, 프론트엔드는 당연히 좀 빼고, 근데 이런 상황은 빼요. 프론트엔드 개발자인데 저 쿠버네티스 잘 알아요. 그거는 뭐 그럴 수 있죠. 그 역할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백엔드는 맞죠? 분명히 백엔드는 맞습니다. 자, 백엔드인데 약간, 인프라를 관리해 주는 거니까 쿠버네티스 같은 경우는 이제 컨테이너죠. 컨테이너로 구성된 서버들을 관리해 주는 도구이고 그것들을 잘 활용해서 인프라를 구성을 하는 거예요. 맞다. 이거 쉽게 표현하고 쉽게 설명해 준다고 이거 더 어려워진 것 같긴 하네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설명을 위해서 하다 보니 더 어려워지는.
뭐 여기까지 할게요. 하여튼 쿠버네티스는 이 엔지니어가 좀 잘 다뤄야 될 것 같고 CI/CD 하는 사람도 좀 알아야죠. 근데 순수하게 자바 백엔드 개발자가 쿠버네티스도 잘 알아야 됩니다라고 하기에는 좀 거리가 있다. 물론 어떤 조직에서는 그걸 다 같이 합니다. 그런데 조금 구분은 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자, 로드맵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이쁘게 잘 그려야 되는데 자, 프론트엔드는 뭐 몇 번 얘기를 했지만 자바가 아무래도 안드로이드에서는 가장 그리고 iOS는 C샵 스위프트도 있죠. 자, 그런데 요즘 분위기라보다 많이 조금 쓰고 있는 게 리액트인 것 같아요. 리액트나 뷰. 이게 리액트가 웹을 만들 수도 있고 뭐 리액트 네이티브로 하면 앱도 만들 수 있죠. 어쨌든 리액트. 그리고 플러터도 있어요. 플러터도. 자, 앱을 개발한다 하면 이런 언어들을 좀 알고 이 안드로이드나 iOS의 그런 플랫폼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쪽이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자바스크립트 같은 언어를 웹 개발할 땐 좀 알아야 되겠죠, 잘. 자, 그리고 자, 백엔드는 아무래도 API 서버가 자바로 제일 많이 만들어져 있고 또 자바 스프링 부트, 그러니까 스프링이 백엔드의 가장 큰 축인데 뭐 스프링 부트가 어느 순간부터 많이 쓰여지고 있어서 스프링 부트에 대한 공부, 그러니까 자바하고 스프링어가 좀 많이 다르진 않지만 스프링이 자바로 만들고 프레임워크이지만 공부의 결과 깊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자바를 잘한다고 스프링을 바로 잘하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좀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뭐 스프링을 또 잘 알면 스프링 부트가 접근이 쉽지만 뭐 스프링 부트로 공부를 해도 되고, 하여튼 이게 백엔드 개발자의 공부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뭐 노드나 장고 뭐 이런 것들로도 분명히 백엔드 서버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은 하나 주력은 아니지 않나. 뭐 그걸 해서 그걸 하는 회사는 뭐 분명히 또 파이썬으로 하겠죠. 하지만 뭐 이건 좀 범용적인 얘기를 하는 거니까. 자, 그런 상황이고, 자, 엔지니어는 제가 가장 강조하지만 이제 리눅스를 해야 되죠. 그리고 요즘 클라우드를 공부를 해야 됩니다. 클라우드는 이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고, 오히려 3종 세트를 다 알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로 얘기를 하고 있죠. GCP, 애저까지 다 다룰 수 있어야 되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클라우드를 할 거면. 자, 클라우드 엔지니어 하면 이쪽 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클라우드 엔지니어 하면 이쪽 결이 되는 거예요. 쿠버네티스. 요즘 필수가 되고 있다고 보여져요. 쿠버네티스 엔지니어 할 거면. 자, 그래서 자, 자바 뭐 하나만 하면 돼요. 전 자바 스프링까지 잘 다루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생각은 되어져서 복잡하게 가지 말고 요것만 정통하면 백엔드 개발자로, 그리고 뭐 API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되겠죠. API에 대한 스펙이라든가 API 어떻게 정의하는가 이런 것들을 잘 알면 백엔드 개발자로서는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바 하나만 하면 돼요? 아니, 자바 하나만 잘하기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리눅스 하나만 잘하면 돼요? 리눅스를 잘하기가 또 쉽지 않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포인트는 딱 이렇게 있잖아요. 자, 자기가 프론트엔드 앱 개발자가 될 거야. 자바, 리액트 같은 것들이 되고, 프론트엔드 웹 개발자가 될 거야. 뭐 Vue.js, React.js, 뭐 자바보다는 자바스크립트에 가깝고, 자, 그래서 프론트엔드가 앱이냐 웹이냐가 좀 나뉘죠. 자, 서버 쪽 API 서버 기본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개발, 자바 스프링, 스프링 부트, 그리고 엔지니어, 리눅스, 클라우드, 쿠버네티스 이렇게 좀 알아야 되고요. CI/CD 데브옵스 엔지니어는 젠킨슨 같은 배포 툴, 그리고 CI/CD 툴체인이라고 해서 AWS도 있고 애저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런 툴체인, 그러니까 배포하는 자동화를 해줘야 되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더 알아야 돼요. 근데 데브옵스 엔지니어를 뽑는 건 아마 큰 회사들 위주이기 때문에 준비를 할 거면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해야 되는 영역이다. 왜냐면 굉장히 틈새기도 하고
많이 뽑진 않으니까. 자바 개발자 뭐 10명이어도 데브옵스, 그러니까 배포한 사람은 뭐 한두 명으로 소화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드린 거고, 자, 로드맵은 그렇게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서버 데이터베이스에 능통해야 된다라는 표현, 또는 응용을 잘해야 된다는 표현은, 자, 여기 보면 이제 백엔드 개발자인데요. 여기 영역 자체가 요 바운더리에서 이루어진 일들이라서, 이 흐름을 이해해야 자기가 이제 개발하는 것도 잘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은 들고, 근데 물론 이 자바 로직을 짜는 사람들이 이 인프라 상황을 정말 자세히 잘 알아야 되냐, 조금 그런 정도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예를 들면 자, API를 하려는 목적은 뭘까요? 자, get이나 post나 delete나 해서 요청을 받고, 요청을 받은 것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거나 데이터베이스를 읽는데 쓰는 역할이 대표적인 백엔드 서버의 그런 역할이 되잖아요. 자, 그러면 결국 나오는 얘기가 데이터베이스 얘기가 나오죠. 자, 그럼 여기서 나오는 얘기가 SQL은 누가 짜요? 이 얘기가 바로 나와요. SQL이란 거는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읽을 때 쓰는 랭귀지예요. Structured Query Language라고 해서, 그러면 SQL 누가 짜요? 개발자가 짜야 되죠. 기본적인 것은. 그러니까 API 스펙에 맞는 테이블 설계 누가 해요? 기본적으로는 개발자가 해야 되죠.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 서버 위에 올라가요, 서버. 자, 데이터베이스, 특히 SQL 정도는 좀 잘해야 여기에 읽고 쓰고 하겠죠. 물론 이런 건 있어요. 자, DA라는 역할이 있고 DBA라는 역할이 있습니다. 자, 어떤 조직은 그럴 수 있어요. SQL 짜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DA나 DBA가 SQL 짜주는 건 전 많이 못 봤어요. 개발자가 짭니다. 왜 그러냐면, DA나 DBA는 데이터 모델링을 할 수는 있지만 지금 업무에 대해서 개발자보다는 이해도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DA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일의 결이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비즈니스 로직이라고 해서 지금 업무의 흐름을 가장 잘 알아야 되고 아는 것은 개발자예요. 자, 화면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프론트엔드 개발자고, 그 화면에서 뒤에 통신이 이루어져서 백엔드에 데이터가 저장되고 있는 그 상황들, 그 요청들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백엔드 개발자가 되고, 이 인프라의 상황을 잘 아는 사람은 엔지니어가 돼요. 자, 그러면 DA나 DBA는 뭘 잘 알아야 되냐? DA는 전체 테이블에 대한 모델링을 해주는 거죠. 테이블은 이렇게 가져가시는 게 좋고요. 이건 뭐 쪼개시는 게 좋고요. 이건 뭐 합치시는 게 좋고요. 뭐 그런 모델링 설계를 합니다. 자, 이 모델링 설계 기본적으로는 개발자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맞고, 이걸 조금 더 수준 있거나 대규모로 갈 때 DA가 좀 더 활약이 커지죠. 자, DBA는 그러면 뭐 합니까? 라고 하면, 이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쌓이는 상황에서 이 데이터를 뭐 마이그레이션 하거나 데이터를 어떤 식의 일괄 처리를 하거나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많은 활약을 하게 됩니다. 업무단을 더 빠삭이 아는 것은 백엔드 개발자다. 그래서 서버와 데이터베이스를 좀 잘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MySQL이나 오라클을 잘한다기보다는 그걸 더 잘하는 사람은 DBA가 더 잘할 수 있어요. 그거의 어떤 성능이라든가 그거의 특성을 잘하는 사람은 DBA지만 그 업무, 그 안에 들어가는 데이터들의 하나하나는 개발자들이 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버 데이터베이스를 좀 잘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 자, 굉장히 지저분하지만 이걸 처음부터 잘 따라오신 분들은 잘 오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인터페이스는 이런 경우를 인터페이스 한다고 해요. 이 서버와 이 서버 간에 통신을 하고 있으면 이걸 인터페이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인터페이스는 어떤 연결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인터페이스. 그런 거잖아요. 그 안쪽으로 들어가는 진입점 같은 것 또한 인터페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외부와의 인터페이스 어떻게 해? 자, 인터페이스는 통신보다는 연결 관점을 어떻게 해? 라는 질문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 프로토콜이 어떻게 돼? 라는 질문이 있고, 지우고 다시 할게요.